뉴스가 지니고 있는 이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뉴스 속 뉴스. 오늘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번째 뉴스 속 뉴스 주제는 가장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미국의 의전서열 3위, 아시아 동아시아 순방길에 대만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대만에 있고 오늘 밤에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데 앞서서 이 순방 계획에는 대만을 간다 안 간다 말들이 많았고 그것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 그리고 너무 많은 얘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더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데 이게 뭐 좀 살아온 이력 뭐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으로 좀 어떤 캐릭터입니까? 이 낸시 펠로시 의장. 대단히 특출난 캐릭터입니다. 이제는 47세에 정치에 입문을 했죠. 원래는 전업주부였는데 뒤늦게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해서 계속 캘리포니아, 특히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가장 미국에서 진보적인 유권자층이 많은 곳에서 계속 하원의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은 이제 하원 다수당이 의장을 맡으니까요. 낸시 펠로시는 2019년부터 하원 의장을 맡고 있고 가장 인권, 법치 이런 데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하원 의원으로 이제 베이징에 있을 때 다른 2명 하원 의원과 같이 미국 대사관에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2년 전 1989년에 있었던 천안문 민주화 운동 자리에 가서 갑자기 현수막을 펼쳐서 중국 민주화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죠. 원래부터 중국을 싫어했군요. 예, 중국을 싫어했다기보다는 인권을 사랑하고 인권을 변호하는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때도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말렸는데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은 이제 인권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일 유명한 장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거의 원수지간이었죠. 탄핵을 2번이나 주도했으니까요. 그래서 2020년도 연두교시를 할 때 저 화면에 나옵니다만 원래 계획대로 하면 원래 전통대로면 이제 하원 의장하고 이제 악수를 하고 연설을 시작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연설하는데 계속 못 듣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네. 그러다 나중에 연설이 끝나자마자 미리 이렇게 잘 찍게 표시를 해놓은 걸 가지고 북북북 연설문을 찢었어요. 저 정도로 뭐라 그러든지 간에 자기 소신은 그대로 밝히는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대만 해협 주변은 그야말로 뭐 군사적인 충돌 우려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은 중국대로 또 미국은 미국대로 각종 첨단 무기들을 동원해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고조되고 있고 그것이 비단 미중뿐만이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칠 텐데 이런 상황 알면서도 대만을 갔다. 정말 대만을 간 진정한 속내는 무엇일까 더 궁금합니다. 진정한 속내는 이제 어떤 전략적 전술적 계산을 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앞으로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승리를 이끌기에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이거보다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정치 지도자로서 본인의 소신, 가치, 인권 문제, 법치주의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의지의 발로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와는 그렇게 각을 졌지만 한 가지는 100% 동의했습니다. 뭐냐면은 중국이 미국의 최대 전략적 경쟁자다. 특히 화웨이 제재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반대각을 세운 낸시 펠로시 의원이었지만 이거는 옳은 결정이다 그랬습니다. 화웨이 같은 이제 중국 전화기를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머니에 중국 공안을 넣고 다니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책을 지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오래된 본인의 정치적인 믿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펠로시 의장이 그냥 간 거고 입법부와 행정부는 별개다. 서로 한 발 좀 빼면서 중국 자극을 좀 덜 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앞으로 그야말로 어려워질 것이다. 그야말로 더 긴장 상태가 고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 많고요. 그리고 양안 관계라고 하죠. 뭐 중국과 대만은 전쟁까지 일어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망부터 말씀드린다면은 그 전면적인 군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이미 1995년, 96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르팅위 총통이 그 방문 비자로 미국에 가서 연설을 했을 때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이것은 미국이 대만의 주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항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지금과 같이 대만 해협의 아주 근거리에서 실탄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항공모함 2척을 대만 해협에 파견을 했죠. 예.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양쪽이 그 당시에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도 결국에는 미국하고 각을 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개발을 계속 유지해야지 중국 공산당의 이런 지지가 계속 유지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98년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세 가지 우리나라 삼불 정책이랑 비슷한데 약속을 이제 중국 정부한테 했습니다. 그것은 대만의 독립을 미국은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미국은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미국은 대만이 어떤 중요한 국제기구에 가입을 신청했을 때 지지하지 않는다. 이 소위 삼불 입장을 클린턴 행정부가 주고 중국 정부와 이 긴장 상태를 완화했죠. 그리고 나서는 국면이 2001년도 초반에는 부시 행정부가 들어와서 다시 공화당 중심으로 친대만 그리고 반중국 강경 정책으로 돌아섰는데 9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부시 행정부가 대테러전에 집중을 하고 또 중동에 전략을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과는 화해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태도를 180도 변해서 부시 행정부가 오히려 대만 정부 보고 현상 유지에 반하는 일체의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부시 행정부는 비록 공화당 정부였지만 전통적으로 대북 강경책을 선호하는 부시 행정부 8년 동안은 미중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현재 코로나 2년 지나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뭐 민족주의라든지 뭐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경제를 살려야 되거든요.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냉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신냉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련과 미국은 경제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중국과 미국은 서로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디커플링이라든지 반목을 하면서 산다면은 결국에는 양국에 큰 손해가 가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가 만약에 제일 중요하다면 시진핑 정부도 그렇고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결국에 가서는 이게 고조된 긴장을 언젠가는 내리면서 타협에 들어갈 것입니다. 군사적 충돌을 해봐야 둘 다 득보다 실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두 번째 주제어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는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최근에 공개 행보들이 조선중앙TV, 북한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못 보던 인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짙은색 양복을 하고 저쪽 귀에는 또 이어폰도 무선으로 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그야말로 근거리 밀착 경호를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서 일본 언론에서 아베 전 총리의 그 충격적인 피격 사건 이후에 그 영향을 받고 저렇게 밀착 경호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예,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저기 이렇게 양복을 입고 몸집이 좋고 눈매가 매서운 까까머리 경호원들을 저희가 처음 본 건 아닙니다. 예. 많이 보셨을 텐데
주로 해외에 나갈 국내에서는 못 때 보고 싱가포르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평창 올림픽 전에 서울을 방문했을 때 보셨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차이가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국내 그 행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경호원들의 밀착 경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부터 이제 집권하면서 나는 인민과 밀착된 인민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젊은 장군이다. 이런 이미지를 굳히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 것이 마식령 스키장도 지었지만 평양에 놀이공원을 지었고 그렇죠. 예. 거기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그 흐뭇한 표정으로 껴안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때는 이렇게 밀착 경호를 하지 않았죠. 그렇다면은 이제 인민과 친숙한 믿을 수 있는 그 젊은 장군의 이미지가 훼손이 되니까요.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은 그 군부대를 방문했을 때는 그냥 젊은 군인들과 격이 없이 같이 단체 사진도 찍고 거의 어깨 동무를 하면서 활짝 웃는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런데 왜 이런 경우가 국내 정치 상황에서도 자꾸 보이는가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제 아베 총리가 그렇게 충격적으로 피격을 당했기 때문에 최고 존엄에 대한 경호를 강화해야겠다는 내부적인 결정의 산물이라고 보입니다. 북한이라는 이 폐쇄적인 사회는 일반 국가랑은 달리 경호 시스템도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소통을 위한 인민에 대한 밀착 의미도 있겠지만 좀 우상화하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혼자만 나오고 옆에 경호원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시선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 때문에 혼자 나온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이제 시스템이 좀 바뀌게 될까요? 그것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대는 그 호위를 맡고 있는 호위 총국의 멤버들입니다. 그 호위 예. 총국에서도 가장 중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100여 명 군 관측근 경호대 이게 소대의 멤버들입니다. 예.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를 소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면은 그 충성심이라든지 사상이 제일 잘 검증이 된 요원들이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출하는 것은 이 974 군부대 요원들을 노출시킴으로써 혹시라도 이 최고 존엄에 대해서 무슨 피격을 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미리 이제 예방하고 차단하는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 시도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선제적인 그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비슷한 모습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시청자분들이 이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싱가포르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경호하는 모습을 보고 좀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예. 우리는 저렇게 그 김정은 그 위원장의 차가 출발할 때 같이 차 옆에서 뛰질 않는다. 엄청 열심히 저거는 뛰었던 옛날식의 보여주기식 경호고 요즘 경호는 경호원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안 보여주는 경호다. 근데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경호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철통 방어를 하고 있다. 최고 존엄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저런 모습들이죠. 저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경호원으로 오래 활약하신 분이 저걸 지적하면서 저거는 옛날 경우다. 옛날 보여줍시다. 경호다. 저건 보여주기식 경호다. 70년대 영화에 나오는 경호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앞으로 그러면 또 이런 경우를 국내에서도 북한 내부에서도 그렇게 계속 보여주면서 그만큼 이런 위험을 서로 더 좀 사전에 예방하겠다 이렇게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경호원들의 활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은 김정은 위원장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또 이 경호원들의 임무는 비단 어떤 이런 물리적인 경호뿐만 아니라 심기 경호라든지 감시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그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현실적으로 김정은이 참가하는 중요한 회의에서 간부가 조는 모습이라든지 뭐 건성 박수를 친다든지 이런 것도 이 경호원들이 지적을 하고 보고를 해서 처벌을 되는데 예전에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이런 죄목으로 형명화돼서 이제 처벌을 받았죠.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속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